한국복음주의협의회 10월 원래 조창기도회 및 발표회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중구 영락교회 5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15일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카카오톡이 10시간여 만에 일부 기능이 복구됐지만 완전 정상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일레 선교회 대표 장찬익 선교사는 크리스천 투데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지난 10년간 성장세를 이어오던 이란 내 교회가 히잡 시위를 계기로 더 큰 영적 부흥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이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러시아가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면서 이를 피하려고 러시아 청년들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15일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BTS 부산 콘서트에 수만 명의 인파가 온 집, 큰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만 원래 취지인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분위기 조성에는 아쉬움이 남는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 10월 원래 조창기도회 및 발표회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중구 영락교회 5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됐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한미수교 140주년과 기독교라는 주제로 열린 발표회에서는 평화 한국 상임대표 허문영 장로의 사회로 현대 기독교 역사연구소 박명수 박사가 조미조약 140주년의 의의와 기독교라는 주제의 발표를 했습니다. 박명수 교수는 1882년 체결된 조미조약은 조선이 중화질서의 만국 공법질서로 나가는 첫걸음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조미조약에 대해 무엇보다 종교에 관한 조항은 없었지만 문화교류 조항을 통해 기독교가 시작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883년 10월과 1884년 여름을 잇따라 훈령을 통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강조했고 이후 1884년 알렌 선교사,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조선 문제에 개입하기를 꺼렸지만 미국 선교사들은 조선의 교육과 의료를 진흥시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전 외교통상부 장관 윤영관 박사가 한미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 한미수교 140주년에 즈음하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한반도의 당면과제로 가까이는 중국, 러시아, 일본, 태평양 건너 미국 등 대국들로 둘러싸인 한반도가 당면한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한반도와 지구촌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열린 세계관과 진취적인 자세, 그리고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 국민과 정치인들이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5일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카카오톡이 10시간여 만에 일부 기능이 복구됐지만 완전 정상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카톡 로그인을 포함한 기타 오류 현상 또한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면서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 기다려준 사용자분들께 중간 공유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카카오톡은 SK 주식회사 CNC 데이터 센터의 화재로 전날 오후 3시 30분께부터 카카오톡과 포털 사이트, 다음을 비롯한 다수 카카오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약 10시간을 넘긴 후에야 일부 기능이 복구됐고 16시간이 지나서도 완전 복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카카오톡이 서비스된 지 12년 만에 최장기간 서비스 장애입니다. 아일레 선교회 대표 장찬익 선교사는 크리스천 투데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지난 10년간 성장세를 이어오던 이란 내 교회가 히잡 시위를 계기로 더 큰 영적 부흥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이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란 정부가 3년 전부터 기독교 개종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법을 만들었음에도 개종은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이번 자유화 시위로 참 진리에 대한 갈망과 참 하나님을 찾는 갈증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는 4주째 히잡 시위로 200명 이상이 사망했고 3,000명 이상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란 내 50개 큰 도시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 150개 나라들도 이 시위에 동참하여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6일 시골에 사는 22살 마흐사 아민이라는 여성의 죽음을 계기로 촉발된 이 시위는 여성의 인권과 생명 보장을 넘어 이란 반정부 시위로까지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자신들의 시위 영상과 폭력적인 경찰의 진압을 SNS에 공유하며 시위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장찬익 선교사는 이번 시위로 이란 국민들이 이슬람의 신정 정치가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어 이렇게 고삐가 풀린 진리와 자유를 향한 마음은 참 진리를 갈망할 것이고 그 갈망의 끝에서 참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중동의 영적 부흥의 출구로 이란의 새바람, 새물결을 일으키고 계시다며 많은 이들에게 기도로 동참해 주길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기도 제목은 1. 이란의 시위에 더 이상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기도하자. 2. 정부가 국민들에게 인권 보장, 생명 보장, 히잡 자유화를 허락해 주기를 기도하자. 3. 하루빨리 핵 협상이 타결되어 이란의 평화와 중동의 평화가 오기를 기도하자. 4. 이 땅의 교회와 복음이 이번 기회로 더 많이 전파되고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5. 동시에 추수할 일꾼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지난달 러시아가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면서 이를 피하려고 러시아 청년들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채널A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12일 경북 포항의 동빈 내항에는 열흘 전 입항한 16톤 러시아 요트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러시아 남성 4명 중 2명은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해 이곳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인근 포항신항에도 소형 요트 2척이 정박했습니다. 꼭대기에 매달린 러시아 깃발이 선명하고 남성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하자 한 척은 어제 저녁 출항했지만 4명이 타고 있는 한 척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1일부터 닷새 사이 한국 해역에서 발견된 러시아 선박은 5척, 이 중 4척이 국내에 입항했습니다. 입항을 시도한 4척에는 러시아인 23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 2명만 입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가 미비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입국을 시도한 러시아인들은 1명을 빼곤 모두 20대에서 30대 남성들로 이들은 대부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출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1일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동원령 이후여서 징집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해경은 항구에 머물고 있는 러시아인 동선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영해로 진입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BTS 부산 콘서트에 수만 명의 인파가 운집했지만 다행히 큰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이처럼 큰 사건 사고 없이 공연은 마무리됐지만 이번 행사를 개최한 목적인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분위기 조성에는 아쉬움이 남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산시는 이날 공연에 앞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홍보 부스를 마련해 팬들에게 생수와 BTS 굿즈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만난 팬들은 대체로 부산 세계 박람회에 대해 잘 모른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나오는 관객들 사이에서도 박람회 유치를 응원한다는 반응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팬들이 박람회보다는 BTS에만 관심이 컸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크리스천 소식입니다. 6km는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아이들이 매일 물을 얻기 위해 걷는 평균 거리라고 합니다. 이들의 목마름에 공감하고 식수위생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이 글로벌 6K입니다. 오는 22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월드비전 주최로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평화의 공원에서 시작해 에너지 드림 센터를 거쳐 하늘공원 외곽으로 크게 한 바퀴를 돌아 다시 평화의 공원 평화광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글로벌 6K는 2014년 월드비전 미국에서 처음 시작돼 코로나19 팬데믹 직전까지 세계 30개국에서 함께 했습니다. 급수대 없이 러너가 마실 물을 직접 들고 번호표에 인쇄된 아이를 생각하며 달리는 레이스입니다. 일정 금액의 참가비를 내면 달리기 용품을 전달받는데 참가비 대부분은 아프리카 식수 개선 사업에 쓰입니다. 한국에선 2018년 처음 시작됐고 지난해까지 5만 7천여 명이 참가해 총 13억 5,487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케냐 오실리기, 에디오피아 에레모레나 에너, 모잠비크 도무에, 가나 크라치 웨스트 일대에 식수시설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올해 모이는 후원금은 우간다 마유게 마을로 향할 예정입니다.
크리스천에게 뉴스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오늘의 뉴스를 통해 보는 기도 제목입니다.